안녕하세요. HJ중공업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HJ중공업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다가 어느 정도 잡아주는 움직임이 이렇게 나와줬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뭡니까? 이 관세 협정이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HJ중공업도 방향성을 정하지 못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움직임이 좀 연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이 방향성이 변경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관세 협상이 잘 해결될 경우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그리고 관세 협상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움직임이 보일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보기 위해서 뭘 볼 것이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을 먼저 한번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흐름을 만들었던 그 주체들이 누군지 파악해서 이 주체들의 움직임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관세 협상이 잘 될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 지금 이런 뉴스도 하나 나와줬는데, 마스가 프로젝트 본격화를 한다면서 K조선 테크 얼라이언스 내년에 가동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내년까지 이제 뭐 2달밖에 안 남았죠. 뭐 2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점점 이제 마스가 관련돼서 시동을 걸고 있는 움직임이 좀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또 이 관세 협상이 잘 해결이 된다라면은 이 상승하는 폭발적인 상승세에 좀 힘을 실어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은 앞에 고점 다 뚫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 나와줄 것이다.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와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관세 협상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지금 이게 관세를 협정을 하면서 마스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수 있다 라는 소식에 이렇게 상승세를 좀 보여줬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 매물대들도 잘 만들어 놨어요. 자, 어디냐. 자, 이런 구간에서 한번 매물을 한번 소화시키고 매집을 하면서 상승시켜 줬다. 그 다음에 지금 이 구간에서 다시금 매물을 소화시키는 과정 중에 있는 건데, 합상이 잘 안 될 경우라면은 다시 한번 이 15,000원까지도 쭉 빠질 수가 있는 그림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런 반등하는 그림이 좀 나와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HG중공업이 뭡니까? 결국에는 조선 관련이죠. 근데 이 조선 관련이 우리나라에서 밀 수 있는 몇 안 되는 이제 핵심 산업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조선 쪽으로는 지속적으로 돈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승세는 꾸준히 나올 것이다. 뭐 관세 협상이 잘 안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빠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런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곳에서 뭐 너무 겁먹지 말고 오히려 차분하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잡아가면 된다. 그리고 매도할 수 있는 구간도 미리미리 생각을 해놓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그냥 대응을 해나가면 될 뿐이지, 이 HG중공업이 갑자기 뭐 사업성이 떨어져가지고 이 곤두박질 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는 거죠. 얘네들 뭐 살짝의 어려움은 있을지언정 그 어려움 극복해 나오면은 이런 상승세는 분명히 나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주 효자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얘네들 이런 상승세를 보여왔던 그 주체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자. 지금 봤을 때 외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해주는 움직임, 기관도 매도를 해주는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죠. 7월부터 상승하기 전부터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개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는 움직임은 여전히 나와주고 있고, 자, 외국인은 이때 매수했던 물량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기관은 반대로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얘네들 실질적으로 움직임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이 외인들의 물량이 아직도 남아있다 보니까 외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60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에서 매수, 매도를 비교했을 때 매도가 좀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매수 쪽에서 자, 뭐 키움, 미래에셋, 투스 대신 삼성 이런 쪽으로 개인과 기관의 움직임이 오히려 잘 보여주고 있죠. 반대로 매도 쪽에서는 뭐 기관과 외인의 움직임이 잘 보여주고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갔던 자리들까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키움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뭐 매수해는 움직임,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해주던 거는 아까도 확인이 되었던 부분이고,
자, 미래에셋 같은 경우 얘네도 이런 조정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자, 토스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도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뭐 대신 삼성, 카카오페이 이쪽 다 할 거 없이 계속해서 기관 쪽의 움직임에서는 매수하는 움직임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매도 쪽에서도 한번 볼 텐데, NH투자 지금 앞에서는 매도하던 움직임이었는데 여기서는 작지만 매수하는 움직임으로 어느 정도 돌아서고 있는 모습. 그리고 신한투자 얘네들은 확실하게 매도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JP모건 얘네들 상승할 때 딱 들어와가지고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은 다 나갔다. 근데 이후에 다시금 매수의 움직임들이 좀 보여주고 있죠. 뭐 골드만삭스는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아니지만 이때 박스를 돌파하는 움직임에서 들어와주고 그 이후로 더 상승이 나오니까 빠져나가는 그림, 그 이후로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다. 메커리증권 이 조정의 움직임에서 한번 싹 빠져나가고 그 이후로는 큰 움직임은 없죠.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떠냐? 오히려 외인들은 이곳에서 빠져나가는 그림 그려주고 있었고, 자, 외인 같은 경우에는 신한투자를 제외한 외인들은 오히려 이곳에서 다시금 매수해주는 움직임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외인들도 다시 매수세로 살짝 보여주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기관도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얘네들이 5이평선을 깨지 않는 움직임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 5이평선을 깨면은 단기적인 흐름이 다시금 조정의 움직임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좀 기다려주는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런 움직임 속에서 메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줄 때 우리는 같이 매수에 들어가면 될 것이다. 자,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매도 같은 경우에도 이 메인과 기관들이 지속해서 여기서 매수를 해줬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런 상승세를 보여줄 때 특히나 이 고점 구간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들어올 때 얘네들이 과연 매도라는지 매수하는지를 꼭 확인해 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매수를 해준다 하면은 우리도 추가적인 매수를 좀 진행해 줄 것이고 반대로 여기서 매도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이때 우리 이제 반절 정도 좀 우선 팔아놓고 다시 한번 우리 매수 타점을 잡을 준비를 좀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그러면은 이런 움직임들 나타나게 되면은 제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제 편안하게 매수 매도할 수 있도록 문자로 다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을 좀 따라다니기보다 우리가 좀 더 뭐 아래 구간에서 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없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 나눠볼 텐데, 자, 여기 밑에 노란색 신호가 하나 보이시죠? 자, 이런 신호가 지금 제가 만들어 사용하는 신호인데, 눌림하는 신호다. 눌림 자리에서 나타나는 신호. 이런 신호와 함께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런 상승세 강하게 보여주죠. 자, 여기서만 그러냐? 아니다. 이 앞에서도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는 상승세를 좀 보여준다. 여기서도 나타나고, 자, 여기서도 이런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호들과 함께 매수를 좀 진행할 수가 있고, 지금 이곳에서도 어느 정도 좀 진행이 5이평선을 기다리면서 버텨주면서 나타난다면 이런 신호가 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신호가 나타나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를 좀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신호가 뭔지가 좀 중요해지는 부분인데, 이건 제가 구독자님들과 같이 진행했던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저는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매도하는 곳을 안다면은 이 최고가의 매도를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주가는 떨어집니다. 자, 이거 무슨 약속이라던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이전에도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여기 최고가를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가 이런 매수 그리고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고 계시던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인데 예전에 이 초전 조치로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종목이죠. 자,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저희는 이런 신호들을 보고 이미 매수를
해놓고 있었다. 그리고 뉴스가 뜬 다음에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니까 우리는 이런 수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끌고 오다가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갑작스럽게 빠지는 모습 확인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좀 진행했다는 거죠. 이걸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신가요? 자, 이 노란색 신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이 노란색 신호는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근데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상승 추세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인데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하락하는 추세로 이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계속 수급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주가를 움직여 나가는 건 뭡니까? 자, 돈의 흐름, 즉 이 수급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런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급을 꼭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수급을 매일같이 이렇게 확인하고 있을 수는 없다.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언제 이렇게 다 일일이 확인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신호가 뜰 때마다 이 수급 현황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종목만 그런 거 아니냐 하실까 봐 다른 종목도 한번 볼 텐데, 자, 이번에는 원전 관련주 이제 보성 파워틱이다. 자, 이 보시면은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을 확인해야 된다.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거다 했죠. 그때 수급이 들어오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을 하고 매수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상승세가 나왔을 때 이런 파란색 신호가 나왔을 때 또 뭘 확인해야 되냐? 수급을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이 빠져나가면 매도고 빠져나가지 않으면 홀딩입니다.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지 않아서 홀딩을 했었고,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는 움직임까지 다 보였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수익을 한 달 만에 50% 가까운 수익을 챙겨나갈 수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여드린 종목들이 이제 가벼운 종목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좀 무거운 종목도 한번 보자면은 최근에 진행했던 종목 중에는 두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란색 신호가 떴죠. 이때 수급 확인하고 우리는 매수를 했다. 그리고 상승을 하면서 파란색 신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 그랬죠? 우리는 수급을 같이 꼭 확인하면서 매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구간에서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계속 홀딩하는 거고, 수급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하는 거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수급이 빠지는 모습에 이제 절반 정도 매도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신호들이 나오는데 여기선 수급이 딱히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었고, 다시 이런 신호들,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끌고 올라가다가, 자,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후에 다시금 뭐 조정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또 이런 신호를 기다리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벼운 종목, 무거운 종목,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수급이 빠져나가면은 매도를 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저점 구간에 매수해가지고 고점 구간에 매도할 수 있는 자신감 생기지 않습니까? 자, 저는 유튜버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영상으로 증명을 해나가겠지만 타점을 한호가라도 비싸게 팔려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기다리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자가 되시면은 제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는 번호 보이시죠? 자, 010-8420-8354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제가 이제 구독자님이라고 다 저장을 해놨다가 이런 타점들 나타나게 되면은 매수 타점, 뭐 매도 타점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이라고 저장해놨다가 이런 매수 타점, 매도 타점들 나올 때 영상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좋은 매수 타점 나타난다. 그러면 매수하자고 문자도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하던 종목 마저 이야기해 볼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HJ중공업 얘기해 보자면은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여주는 건 뭐랬습니까? 이 관세 때문에 좀 그런 움직임이 보여진다. 이게 해결이 되면은 위든 아래든 방향성은 결정할 것인데, 뭐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도 이제 엮여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위로 가는 움직임들, 즉 관세가 어느 정도 좋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상승세를 좀 보여줄 때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를 미리 한번 생각을 해놔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대응이라는 걸 해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월봉으로 살짝 돌려서 보면은 얘네들이 굉장히 높은 금액까지 갔던 종목인데, 지금 25,000원 구간에서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다. 그러다가 여기 앞에 구간, 앞에 만들어졌던 이 매물대 하단 부분에서 터치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 움직임이죠. 조정 받을 때 거래대금 확 줄여놓고 조정의 움직임 나와주고 있고, 이 상황에서 다시금 이런 상승세가 충분히 나올 만한 자리다. 방향성이 이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자, 밑에 매물대 하단 부분은 충분히 돌파를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매물대 상단 부분, 이 부분까지는 우리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이 6만원 구간인데, 여기 근처에 갔을 때 뭐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조정이 나올지, 이런 부분 또 생각해가지고 방향성을 우리도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상승을 할 수 있다라면은 목표가 또 갱신해 나가면 되는 거고, 뭐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이제는 매도하고 수익 챙긴 다음에 그 다음 매수 타점을 또 잡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차적인 목표가 어디다? 이 6만원 구간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표가를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 변수라는 거를 꼭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이 변수에 맞게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러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왜 그런지를 한번 말씀 좀 드려볼 텐데, 우리가 이렇게 뭐 상승을 하는 주식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한 목표가가 여기가 있어요. 뭐 주식이 별 다른 이유가 없다. 그리고 관점대로 잘 흘러간다라면은 이렇게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겠죠. 근데 중간에 분명 변수라는 게 발생해서 이 목표가 가기 바로 직전에도 이렇게 갑자기 꼬꾸라지면서 우리가 매수했던 것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계좌가 오히려 망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변수에 맞게 무조건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어떤 게 있는지만 살펴보자면은, 뭐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매도해가지고 우리 수익을 지켜나가야겠죠. 그리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오히려 이런 조정이 나왔다, 이런 경우라면은 시장 상황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폭발적인 상승을 다시금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시장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법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거 매수 구간이다 그랬죠. 자, 이런 매수 구간이 나타난 종목들도 발견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다 나눠 드릴 거예요. 자, 이 모든 거는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뭐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제가 보내드릴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받으실 수 있도록 자,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10-8354번, 이거 제가 사용하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